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강원 춘천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가 24일이죠. 춘천에 24일까지 춘천에서 열리는데요. 세계 태권도 연맹이 승인한 4개 대회를 개최한 춘천시 태권도 종주도시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이번 축제, 그리고 춘천시가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에도 성공했다는 소식 들리고 있는데요.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2023 강원 춘천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이상민 위원장과 함께 이번 축제 내용 그리고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 소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입니다. 요즘 바쁘시죠? 인생 살면서 가장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이번 달에는 춘천이 태권도 열기로 되게 뜨거웠어요. 네네. 그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와 그 다른 행사이긴 하지만 코리아 오픈 국제대회도 있었고 태권도 문화축제는 좀 24일, 네. 그 오늘 녹화가 23일이니까 이제 내일까지 열리는데 잘 마무리가 좀 되고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저희가 이 첫 문화축제 대회이다 보니까 네네. 그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강원 춘천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는 이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또 문화 관광이 결합된 그 새로운 형태의 종합 그 문화축제입니다. 그래서 세계 태권도 연맹이 주최를 하고요. 저희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세계대회다 보니까 많은 기대와 또 그 다른 외국에서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예. 이게 또 폭염의 날씨 때문에 그렇죠. 정말 이번에 너무 예. 덥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가 좀 있기는 했었지만 현재까지 큰 사고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루기 종목이다 보니까는 좀 작은 부상을 좀 입은 선수들이 좀 나왔긴 했지만 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서 대회 중간에 그 응급의료 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이송하고 치료 조치를 통해 갖고 뭐 일단 사고라는 거는 이 겨루기다 보니까 발생될 수 있지만 네. 중요한 건 얼마만큼 조치를 잘하느냐.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 해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축제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순차적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계 G4 랭킹 포인트 40점을 받는 대륙별에서 가장 큰 새롭게 만들어진 장애인 파라 세계 대회가 어제 오늘 양 네. 이틀간 선수들의 내년 또 파리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아주 치열한 거기서 좀 부상 선수들이 좀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잘 마무리되고 있고 또 오늘 내일 같은 경우는 제로 트래킹이라고 하는 태권도 묘기가 네. 또 선보입니다. 그래서 네. 실내 테니스장에서 열리는데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태권도 비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태권도 젊은 층에서 비보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네. 이번에 춘천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제로 트래킹은 이제 내일 네. 오후에 그리고 또 유소년 개인 격파하고 시범 경연도 펼쳐지고요. 마지막까지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고 있으니까 예. 많은 관람들 부탁드리고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앞서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23일이라 그랬는데 오늘이 22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방송 날짜가 23일이니까 이제 방송되는 날 아마 그 비보잉이 열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비보잉은 예. 22일 날 열립니다. 22일. 오늘. 예, 비보잉은 오늘. 그리고 제로 트래킹이 23일. 예. 제로 트래킹이라는 게 넥스마라고 해서 태권도 비보이예요. 그렇군요. 그 종목 자체.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죠? 저도 이거 새롭게 이제 예. 알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네네. 저도 이거는 오늘 꼭 가서 관람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한번 신기하긴 할 것 같아요. 예. 자, 강원 춘천 세계 태권도 문화 축제 이제 세계 태권도 연맹이 승인한 4개 대회가 이제 동시에 좀 열리기도 하면서 좀 화제가 됐는데 네. 좀 세계적으로 선수들 좀 얼마나 좀 참여를 했을까요? 네, 이 세계대회 이제 처음 만들어진 것보다 보니까는 이 준비 기간이 이제 올 초에서부터 이제 예산이 있으면서 네. 시작이 되다 보니까 보통은 해외 이 세계대회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 1년 전부터 그렇죠. 준비를 해야지만 비행기 티켓도 비자 문제라든가 이런 게 네. 해결이 되는데 워낙에 여기 한 4개월, 5개월 사이에들 급하게 이제 대회가 홍보가 되다 보니까 홍보 기간이 좀 많이 짧았죠. 짧다 보니까 항공권 구매, 비자에 많은 좀 어려움을 좀 겪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홍보한 결과
63개국 그리고 천여 명의 해외 선수 임원들이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약 4천여 명 이상의 선수들이 참여를 하면서 서왕리에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는 또 예. 그 아까 얘기했던 어린이 대회들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학부모들까지 예. 그 학부모 같은 경우들도 아이들 오면 꼭 같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는 예. 그런 어떠한 대회들이 같이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그렇죠. 거고. 예, 맞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준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63개국이면 그래도 꽤 많이 참여한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유럽이라든가 그 그 남미 쪽에 남미 쪽이나 미국 쪽에 예. 해서 저희들이 화상 통화를 통해서 네네. 이 시간대가 또 틀리니까 뭐 새벽에 할 때도 있었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네. 노력을 한 결과 그래도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지금 밖에서부터 이 폭염에 네. 또 그렇죠. 아시다시피 또 이제 잼버리를 네, 맞아요. 있었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문의들 좀 오긴 했었었거든요. 폭염이 너무 심하다 예,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준비를 좀 열심히 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게 의아모 수상 무대에서 네네. 세계 태권도 문화 축제 처음으로 선보이는 이 세계 태권도 옥타곤 다이아몬드 게임도 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네네. 이때쯤 선수들이나 시민들 반응은 좀 어땠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태풍과 폭염이 그때 그 저희들이 이걸 경기장을 만들려면은 미리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렇죠. 태풍 그때 당시 비가 엄청 많이 예, 쏟아졌었거든요. 맞아요.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불고 폭염도 너무 심하고 하다 보니까 세계연맹과 이 협의를 해서 안전을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기 때문에 이 옥타곤대가 무대 시설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조금 그 안전을 위해서 실내 경기장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치 태권도를 야외 특별히 만들어놓은 수상 무대에서 예. 준비를 해서 야간 조명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예. 그런데 이게 비치 태권도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인기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호수변에서 물 위에서 펼쳐지는 비치 태권도가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이 옥타곤 대회 같은 경우는 팔각 다이아몬드 네. 그 링 위에서 펼쳐지는 그런데 이제 상대방을 공격을 하고 그 제압할 때마다 효과음이 나와요. 아, 예. 실내에서 하니까 그게 더 소리가 잘 들려서 좋긴 예, 예.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전광판에 이제 선수들이 겨루기하는 게 게이지 상대편 그 게이지들이 줄면서 예. 그러니까 철권을 이게 마치 그 실시간 게임, 철권, 예. 철권을 좋아하시는 세대들이 그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심과 흥미를 많이 예. 끌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치 태권도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요번에 4회째인데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 해변가에서 이렇게 펼쳐졌었는데 세계 최초로 그 수상 무대 호수에서 의아모 정말 예. 너무 아름다운 무대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이거는 태권도 도복을 벗어 던지고 남성들 같은 남자 선수들은 우통을 벗고 예, 예. 그리고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민소매, 뭐 탱크탑, 네. 선글라스 이런 것들을 착용하면서 프리스타일로 예. 하는 그 대회였었는데 굉장히 관중들의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이게 또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실내 그리고 야간에 운영이 되니까 네. 다양한 이 경기들 좀 많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이제 그 게이지가 줄고 이러면은 진짜 게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볼만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빵빵빵 터지면서 예. 들어갈 때 음향 효과가 있으니까 아, 예. 더 그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이제 코로나19 사실 재유행 조짐도 있었고 태풍의 폭염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한 축제 좀 어느 때보다 신경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좀 어떤 부분에 신경 쓰셨을까요? 네, 그 대회를 그 며칠 앞두고 시점에서 그 태풍이 지나가고 또 연이은 폭염이 계속되면서 또그 세계 잼버리 네. 문제로 세간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렸었습니다. 그쵸. 저희 왜냐 예, 그 맞아요. 이후에 벌어지는 가장 큰 야외 국제 대회다 보니까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그 전부터 해왔지만 더 신경을 썼었고요. 그래서 안전대피소라든가 그 폭염을 걱정하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녁에 13군데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냉장고, 제빙기, 그렇게 그 음료수들을 비치를 해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무료로 시음하실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혹시 모를 그 온열 환자를 발생 대비해 갖고 응급의료센터하고 구급차, 의료진을 항시 대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잘 진행이 예. 됐고요. 그리고 가장 컸던 거는 뭐냐면은 오전 오후 경기로 처음부터 저희는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9시부터 12시. 근데 대신 12시부터 5시까지는 휴식 타임을 갖고 5시부터 저녁 경기로 준비를 했었었는데 네. 막상 시작을 하니까 오전 9시 반인데도 불구하고 매트가 뜨거워서 예. 도저히 이거는 아닌 걔네 선수들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 그래서 결단을 해서 아예 오전 경기까지 다 그 스케줄을 변경을 해서 모두 야간 경기 일몰로 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첫날부터. 대신 좀 심판분들이나 운영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쵸. 왜냐하면 그 스케줄을 다 소화해야 되는데 보통 한 8시, 9시면 8시 정도면 끝나야 되는데 야간 경기를 하다 보니까 보통은 그냥 밤 12시에 예. 시상까지 하고 하면 밤 12시 넘어서까지도 진행이 되는 좀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기 그쵸. 때문에 잘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할 것 네. 같은데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그럼요. 자, 이제 축제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만 듣고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네네. 지금 어떻게 다 확정이 된 거죠? 네, 그 강원 도민 또 춘천 시민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주신 덕분에 지난 18일입니다. 18일 날 서면에서 개최된 세계 태권도 연맹의 그 임시 집행위원회가 WT 본부 유치를 확정을 해줬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3년 연속 지금 저희들이 올해 하고 있는 세계 태권도 대회 종목을 3년을 더 인정을 해주는 가장 큰 두 가지의 저희들이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를 사전에 준비를 많이 돼 있었지만 네. 혹시라도 뭐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도 많이 했었고 근데 집행위원회 그 세계에서 모이신 집행위원분들이 춘천에 대해서 이미지를 너무 좋게 가지셨고 춘천으로 본부가 오는 것에 대해서 모두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네. 대회도 3년 연속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걸 승인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 문화축제는 3년을 이제 앞으로 더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 213개국의 회원 수를 갖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IOC 국제 기구가 춘천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춘천이 이제 앞으로 국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시 마케팅, 도시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서 춘천에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번 협약 그 본부 유치 확정되기까지 우여곡절도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예, 네. 어떠세요? 저도 또 세계연맹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상황이었었지만, 네. 뭐 어쨌든 뭐 저도 의원 생활을 해봤지만, 뭐 의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네. 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당연히 결정된 거는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WT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런데 기존에 이제 50년의 협약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그 장기 아니냐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어차피 세계연맹을 계속 저희들이 존치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30년으로 좀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5년 단위 자동 협상이 갱신 협약으로 좀 변경이 좀 되는데 그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 네, 그래서 그렇죠. 수정가결하면서 좀 진통을 좀 겪기는 했었지만 또 저희 어떻게 봤을 때는 춘천시와 또 저희 조직위원회에서 준비를 많이 해 오고 있으니까 후속 사업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 협약이 좀 불평등 협약이다. 또 무주의 태권도원이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뭐 사실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무주 얘기를 하시니까 뭐 네. 춘천 시민분들은 다 그 거기에 대한 이제 아픔을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태권도 공원 유치 전에 예. 19년 전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뭐냐면 이 뭐 당연히 그 목적이나 뜻은 굉장히 좋았죠. 세계 그 태권도 성지로서 대한민국 종주국으로서의 태권도 공원은 차지하는 의의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국가 정책으로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천억 정도 지금 가까이 예산이 여태까지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이제 보면은 전 세계인들이 와서 뭐 어떻게 보면 모든 기구들이 그쪽으로 다 가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거리상 좀 너무 멀다 보니까 그쵸.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근데 이 저희 춘천은 좀 틀려요, 상황이. 그래서 213국 회원국들이 한국을 이제 방문을 할 때에도 일단 세계연맹 본부를 기본적으로 이제 방문들을 많이 하는데 네. 213국 회원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IOC 국제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런데 서울하고 춘천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2027년 8년 그때 되면 동서 고속화 철도가 네, 그쵸. 놓여지고 또 28년도 29년도에는 제2경춘국도가 뚫리기 때문에 네. 접근성은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소암 스포츠타운 일대가 네. 새롭게 어떤 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쵸. 기존에 기존에 있던.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 무주하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사례가 좀 다르지 않나.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고 좀 원론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세계 태권도 연맹이 어떤 곳이고 무슨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사실 그게 앞서 나왔어야 되는데 네. 궁금하거든요. 예. 세계 태권도 연맹 WT는 세계에서 태권도를 대표하고 있는 국제적 태권도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죠. IOC 올림픽 태권도 운영에 대해서 교섭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태권도 종목을 관리하는 국제 연맹이고 예. 현재 세계 태권도 협회와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등 여러 대회를 또 주관을 하고 있고요. 네. 대부분 이 IOC 올림픽 국제기구들이 다 유럽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유럽에 있는데 스위스 로잔을 중심으로 해서 유일하게 그 배드민턴과 태권도가 이 대륙에 나와 있습니다. 배드민턴 말레이시아 있고 그리고 이 태권도는 IOC 본부는 이제 한국에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떠한 그 대한민국의 종주국으로서 한국에 있다는 게 굉장히 의의가 큰데 그것이 이제 춘천으로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해외에서 왔던 선수들이나 그 국제 심판들이나 전부 다 그 춘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요번에 와서 다들 놀랐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왜냐면 잘 모르던 입장에 와서 봤는데 주변 경관이 너무 좋고 어떻게 보면 주변에 산들도 있고 호수도 있고 그러니까 와 스위스 로잔 한 이상의 어떠한 아름다운 도시다라는 좋은 이미지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그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설치로 인해서 춘천시가 얻게 될 기대 효과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좀 일단은 연맹 본부가 유치가 되면은 일단 세계 연맹에서 주관하는 세계 그 태권도 대회들과 네. 그리고 또 IOC 국제기구 때문에 국제회의들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국제 심판 또 지도자 이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이거 춘천에서 많이 개최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선수 213국의 회원 선수 임원 심판들이 춘천을 방문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거에 한 가지 더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네. 아메리칸 가탈렌트에서 골든 부저를 받았던 세계 시범단 그 공연 네. 이 시범단이 이제 춘천으로 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훈련하고 네. 춘천에서 훈련하고 또 상시 공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 수상 무대에서 마지막 WT 시범단 갈라쇼를 춘천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 조직위와 세계연맹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어제 한 2천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많은 인파가 와서 굉장히 야간에 멋있는 공연을 봤는데 그러한 어떠한 돈을 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화려한 공연들을 이제 춘천에서 계속 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춘천시 모든 세계 213국의 회원국의 공문이 도시 브랜드 마케팅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공문이 가도 밑에 주소에 춘천시가 딱 뜨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 여쭤볼 게 좀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 앞으로 좀 어떤 과정으로 좀 진행되는지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유치가 이제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 3년도 대회 계속 승인을 받았고요. 그럼 연맹본부 건물 완공과 업무 운영을 위해서 후속 조치도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과제는 이제 건물 이제 그 본부 준공인데 춘천시에서
또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고요. 또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아유, 바쁜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